1번 CPU를 경유하지 않고 고소기입 출력장치와 기억장치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주고받는 방식은 무엇인가. 자, 지난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도 풀었던 문제죠. CPU를 경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CPU를 그죠? CPU하고는 이제 간섭하지 않겠다. CPU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고소기입 출력장치와 기억장치 간에 직접 다이렉트 기억장치 메모리죠. 다이렉트에 D 주고받는 거 우리 뭐라 그런다? 액세스라 그러죠. 액세스. 그죠? 그래서 DMA다라는 거죠.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1번의 정답은 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장치 어쩌고 저쩌고 CPU 경유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 그 다음에 기억장치 메모리 주고받는 거 액세스 DMA. 여러분들 이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2번 순차 처리만 가능한 장치는 무엇인가? 시퀀셜 순서적으로만 가는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틱 코어라든가 드럼,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다이렉트 그렇죠? 하지만 마그네틱 테이프 우리 MT라고 그러는데 이 테이프 같은 경우는 순서적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3번 문제. 16진수 EC를 10진수로 변환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16진수 EC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다가 0, 1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고 난 다음에 계산하기 쉽게끔 어떻게 하느냐. 2 곱하기 그죠? 16진수니까 16에 아까 0, 1 했었죠? 그러니까 1승 더하기 그 다음에 C에 곱하기 16에 0승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C 같은 경우는 12가 해당이 되는 거고 16의 0승은 1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16 몇 나온다? 32 나오지 않습니까? 32에다가 자 C는 12고 그 다음에 16의 0승 1이에요. 그럼 12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더하면은 뭐가 된다? 44가 된다라는 거죠. 3번의 정답은 라번의 44가 된다라는 거죠. 44. 3번의 정답은 라번이 되겠네요. 44. 4번 가겠습니다. 레지스터 중에서 프로그램 카운터의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 프로그램 카운터 PC 명령 계수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기억나십니까? 정답은 바로 3번.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뭐다? 번지,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라는 거죠. 가번에 있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는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고 주기억장치의 번지를 기억하는 건 MAR이죠.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거는 뭐다? ACC, 어큐뮬레이터, 누산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5번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캐시 메모리 주중에 캐러가자 주기억장치와 중앙처리장치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 대용량 기억장치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대용량 개념. 캐시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좋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 너무 크면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전원이 꺼져도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컴퓨터 주기억장치로 주로 이용된다. 해당되지 않고. 네 번째, CPU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주중에 중앙처리장치, CPU와 주중 주기억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속의 메모리다. 주중에 캐러가자. 또 SRAM을 이용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6번 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6번 RISC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리듀스 축약된 이런 개념이죠. 축약된다. 그래서 컴플렉스 복잡한 CISC의 반대 개념 리듀스 축약된 명령이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 또 레지스터를 많이 사용하죠. 또 주소 지정 모드라든가 명령의 종류가 축약되어 있다. 적다. 리듀스. 첫 번째, 하드웨어나 마이크로 코드 방식으로 구현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어려워요. 두 번째, 모든 명령어를 1사이클에 실행한다. 리듀스 개념이기 때문에. 아울러 세 번째, 단순한 파이프라인 구조. 다 해당이 되죠. 네 번째, 명령어와 데이터에 대한 통합 캐시 이용하지 않아요. 6번의 정답은 라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리듀스 축약된 그 개념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7번 가겠습니다. 이진수로 부여된 주소값이 직접 기억장치의 피연산자가 위치한 곳을 지정하는 건 무엇인가? 문제는 바로 답이 있어요. 직접 기억장치의 피연산자가 위치한 곳을 지정하는 거니까 바로 직접 그 다이렉트 어드레싱이 된다는 거죠. 7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아울러 바로 7번 문제에 그렇죠.
또 뭐 보충이라도 하듯이 바로 또 어떤 문제가 등장했냐면 바로 이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다음과 같이 현재 번지부에 표시된 표현된 값이 실제 데이터가 기억된 번지가 아니라 그곳에 기억된 내용이 실제의 데이터 번지가 되도록 표시하는 주소 지정 방식이다 해놓고 친절하게 또 그림을 그려줬어요. 뭐냐면 명령 코드가 되어 있고 이제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으로 가요. 기억 장치에서 200으로 갑니다. 여기 200으로 갔죠? 200으로 가면 또 3000, 3000이 있어요. 근데 이 3000이 또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친절하게 유효 번지라고 써 있어요. 실제 데이터는 700인데 그럼 300으로 또 가요. 갔죠? 가니까 비로소 700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갔다가 또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indirect 간접이 된다라는 거죠. 8번의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7번에 직접, 그 다음에 나번에 간접. 마치 보충이라도 하듯이 문제가 나란히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직접, 간접. 9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논리식으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같은 경우는 O화죠. O화. 그러면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낫 개념이죠. 그래서 C의 바가 되는 거죠. 뭐 C의 바는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ND 개념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줘야 되고 거기다가 곱하기 C의 바가 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네, 오른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10번 주기억장치에서 기억장치의 지정은 무엇에 따라 행해지는가? 주소죠, 주소. 그죠? 번지다라는 거, 어드레스죠. 정답은 바로 3번 어드레스, 주소에 의해서 지정이 된다. 11번 특정 값을 여러 자리인 이진수로 변환하거나 이진수 자체로 변환한다는 얘기는 이제 부호화하겠다는 얘기죠. 특정 장치로부터 보내오는 신호를 여러 개의 이진수 신호로 바꾸고 변환시키는 장치는 무엇인가? 자, 부호화시키는 거. 우리 부호가 암호, 부호, 코드 시키는 사람 뒤에 날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만들어주는 거니까 EN을 붙인다. 그래서 우리 인코더, 부호기 11번의 정답은 가번이고요. 텍스트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코더는 반대 개념이고 해독기. 우리 멀티플렉서 말씀드렸었어요. 먹스라는 개념. 그 다음에 플립플롭의 종류는 뭐가 있다? RS 플립플롭, JK. 종류도 시험 문제 나와요. T 플립플롭, D 플립플롭이 있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12번 PC 내의 레지스터 중에서 연산 결과에 따라 자리 올림이나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외부로부터의 인터럽트 신호까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자,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정답은 상태 레지스터.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프로그램 스테터스 워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예요. 13번 16진수 4CD를 8진수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죠. 자, 일단은 4CD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C가 10이고 D가 13이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우리 16진수에서 A가 10이기 때문에 자, 할까요? A가 10이고 B가 11. 외우는 방법은 우리 용돈으로 10원 주면 A 그러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순서대로 가면 C가 12, D가 13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자, 일단 4CD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8421 코드를 적용해서 여기다 이제 8421, 8421을 쓰세요. 8421, 8421. 우리 8421 코드를 가지고 이제 이진수로 바꾸기 쉽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이제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8421인데 8421. 자, 4 같은 경우는 여기에 1이 오면 되고 00, 01, 00 이렇게 되면 되겠죠. 8421이니까 요 4 부분이 1이 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이 1은 00이고 그 다음에 12 같은 경우는 8, 90, 11, 12 8하고 4가 1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1100이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3 같은 경우는 8, 90, 11, 12 그 다음에 여기 1 부분이 되면 되는 거죠. 1101 이러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8421 코드를 이용해서 4CD 16진수를 2진수로 바꿨어요. 이렇게 2진수로 바꿨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다시 8진수로 바꾸는 거니까 8진수는 세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세 자리씩 끊어요. 뒤에서부터 세 자리, 이렇게 세 자리, 이렇게 세 자리, 이렇게 세 자리.
그럼 다시 한번 세 자리씩 앞에서부터 쓰겠습니다. 010이죠? 그 다음에 011, 그 다음에 여기서 010 됐고 011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001까지 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맨 마지막에 101. 자, 이해하셨나요? 자, 뒤에서부터 세 자리씩 끊었는데 이제 적어온 건 앞에서부터 적어왔어요. 그래서 010, 011, 그 다음에 001, 그 다음에 101 이렇게 됐어요. 다시 이걸 갖다가 421를 적용해라. 421, 발진수 같은 경우는 421, 421, 16진수 같은 경우는 841이고, 발진수 같은 경우는 421를 적용해라. 그러면 앞에서부터 볼까요? 자, 421 적용하면 2인분이 1이니까 2가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2하고 1이죠? 2하고 1이니까 3이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001이니까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101이죠? 4하고 1, 그러니까 5가 되겠네요. 2315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바로 가번에 있네요. 그래서 16진수 4CD를 8진수로 변환하는 경우는 2315 8진수가 된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4CD를 16진수로 2진수로 바꿔라. 841 코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다시 뒤에서부터 세 자리씩 8진수로 바꿔야 되니까 세 자리씩 끊어라.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세 자리씩 끊은 걸 갖다가 421 코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2315가 된다. 이해하셨죠? 자, 가겠습니다. 14번. 중앙처리 장치, CPU와 입출력 장치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정답은 이제 버퍼가 되는 건데요. 이 버퍼라는 거는 완충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BUFFER, 완충 역할을 한다. 속도 차이가 나는 두 장치 간에서의 완충 역할을 한다. 정답은 이제 버퍼가 되는 거죠. 자, 모뎀이라는 거는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그래서 변복조 장치가 되는 거고, 라우터 같은 경우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주는 장치다라는 거. 15번 가겠습니다. 컴퓨터 내에서 실행되는 명령어와 데이터가 이동되는 통로, 뭐라 그러냐? 버스죠, 버스. 버스고, 또 버스의 종류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드레스 버스, 어제대, 제어버스, 데이터 버스.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16번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결과가 1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이 켜지기 위해서, 불이 짠짠짠짠짠 켜지기 위해서는 A와 B는 각각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 A 스위치, B 스위치 둘 다 1 상태. 1 상태가 이제 우리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0은 오프고, 그렇기 때문에, 오프기 때문에 둘 다 1이어야 된다. 즉, AND의 개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6번에 3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회로를 직렬 회로라고 불러요. 17번 가겠습니다. 자, 17번 조금 공간이 필요하니까 위로 올려서 마이너스 14를 부호화된 2의 보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죠. 자, 마이너스 14. 일단 부호화 절대치로 먼저 바꾸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일단 부호화 절대치로 먼저 바꾸자. 자, 일단 마이너스 14니까 맨 앞에 1이 와야 되겠죠. 부호 비트니까. 그 다음에 8비트에다 표현하자. 8421 또 적용시켜요. 그럼 14 같은 경우는 14를 적용시키는 거니까 8, 9, 10, 11, 12, 13, 14, 842가 되면 되겠네요. 842, 여기가 0이 오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8하고 4하고 2 더하면 14가 되니까, 그 다음에 8비트를 표현하는 거니까 앞에 1, 세 자리는 000으로 채워라. 그래서 1000, 1110이 부호화 절대치로 마이너스 14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4. 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2의 보수예요. 그럼 다시 이제 부호와 1의 보수로 바꿉니다. 부호와 1의 보수로 바꾸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부호는 이거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나머지는 뒤집어라. 1, 0, 0, 0, 1, 1, 1 뒤집었죠? 그 다음에 부호와 2의 보수죠. 부호와 2의 보수 같은 경우는 뒤에다 1을 더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1을 더해줘요. 자, 1을 더해주자. 그러면 1하고 1 더하면 0 되고 하나 올라가죠? 올라갔으니까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오면 된다. 여기는 부호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1111, 0010, 1111, 0010. 자, 정답은요. 1111, 0010, 3번이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17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 우리 지난 시간에 마이너스 13의 부호와 절대치. 물론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 다 해드렸지만 이번 기출문제는 또 마이너스 14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17번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18번 가겠습니다. 불대수 정리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옳지 않은 거. 자, 가번에 A바 더하기 B바는 A 곱하기 B의 바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더 쉬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제 문제풀이 해드리는데, 자, A의 바 같은 경우는 여기죠. A의 바. 그죠? 그 다음에 B의 바. B의 바는 여기에요. 두 개 더했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가운데만 뻥 뚫린 거죠. 이거는 또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자, A, B 이렇게 한 다음에, 뭐랑 같은 거냐? A 곱하기 B의 바다.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여기죠? 요거의 바. 요걸 제한 나머지 여기죠?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가번은 맞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B가 아니고 이걸 A로 좀 바꿔서 A 곱하기 A바는 0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A 더하기 B 곱하기 B는 A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A, B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B 곱하기 B예요. B 곱하기 B 그럼 여기 아니고, 그죠? B 곱하기 B, B 곱하기 B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결론적으로 뭘 더해주냐면 그냥 A만 더해줘요. A만 더해주니까 결국 A만 답이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A 더하기 A는 우리 합의 법칙에 의해서 1이 아니고 A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이 불대수 정리 시험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19번. 명령어의 구성을 가장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자, OP 코드, 그 다음에 오퍼랜드, 명령 코드, 그 다음에 번지부. 19번의 정답은 바로 가번이 되겠네요. 자,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20번. 명령어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명령어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컴파일러의 기술의 사용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 메모리 접근 횟수 감소시켜야 되겠다라는 거고, 또 레지스터, 많은 범용 레지스터를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제한적이고 복잡한 명령어 세트. 자, 그런 부분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명령어 설계 시. 그러니까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1번 가겠습니다. 자, 21번을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21번 나왔네요. 자, SQL 구문 형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select from where, 자, select from 다음에 우리 테이블명 where 조건 맞죠? 그 다음에 delete from where. 세 번째, insert into where가 아니고 values, values,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update set where, 이거 set 조심하셔야 되겠죠? update 갱신문, where 마찬가지로 조건. 22번, DBMS의 필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정조제, 정의, 조작, 제어, 독립기능이라는 건 있지도 않다라는 거죠. 23번, 테이블을 삭제하기 위한 명령은 무엇이다? 바로 답이 나오셔야 돼요. 드랍이다라는 거죠. 드랍, 테이블을 삭제하기 위한 SQL 명령어. 자, 딜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행 삭제고, 드랍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크리에이트, 정의하는 거, 작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얼터, 변경하는 명령어. 자, 24번이죠. 24번 스프레드시트에서의 기본 입력 단위는 무엇인가? 자, 행과 열이 만나서 생기는 자그마한 사각형 뭐라 그런다? CELL 셀 기억나시죠? 25번 SQL의 데이터 조작문 매니플레이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방금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풀었었던 문제죠. DROP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정의 언어, 데피니션 랭귀지죠. 나머지 업데이트라든가 셀렉트, 인설트는 전부 다 매니플레이션 조작에 해당이 된다는 거. 26번 스키마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외계내, 외부, 그죠? 개념, 내부. 그래서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다 해당되지만 처리 스키마라는 건 해당되지 않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부 스키마는 그냥 서브 스키마 이렇게도 불리고,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개념, 그다음에 개념 스키마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스키마 이렇게 부르는 거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밑으로 가야 되겠네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속성 또는 필드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지난 기출문제 시간에 풀었던 문제죠. 나타낼 수 있는 속성의 범위 뭐라 그런다? 도메인이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성별 같은 경우는 뭐가 해당된다? 그렇죠. 남녀. 그 다음에 우리 월, 1월서부터 12월 말씀드린 예제죠. 27번의 정답은
가번이 된다라는 거. 자, 28번 가겠습니다. 28번 스프레드시트에서 조건을 부여하는 이에 맞는 자료들만 추출해서 표시하는 건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걸러내는 거 필터죠. 필터. 매크로 자동화 개념이고 정렬, 소트, 오름차순, 내림차순 기억나시죠? 29번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전환하는 단위는 무엇인가? 자, 바로 정답이 튀어나와야 돼요. 이런 건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우리 30번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30번 다음 SQL문의 의미를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셀렉트 에스터리스크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from 다음에 나오는 사원은 테이블명이죠. 그래서 그 사원 테이블에서 전체 레코드의 모든 필드를 검색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가번에는 삭제 이렇게 해서 틀렸고 나번이 바로 맞는 거고 또 별표 값이 포함된 아니죠. 또 별표 값을 추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레코드 all 뜻한다라는 거.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기출문제 30문제 풀이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32번서부터 또 문제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